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오늘 그 청와대 그 최재성 이 사람이 우리 집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되니까 조금 지금 생각 중이다.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흘려요. 그리고 14일 날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 제3구심 선고가 예정인데요. 아마 11시쯤에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 전에 오늘 그렇게 이렇게 최재성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연막을 치고 그러네요. 뭐 최재성 하는 말,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 국민 빼고 생각하기 어렵다. 아니 국민 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다 그렇게 사면을 거의 과반수 이상이 사면 찬성한다 그러고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맞추기 위해서 지금은 얘기할 때가 좀 빠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3구심 선고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친척근인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서 국민 눈높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일각에서는요. 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하여 참 어렵다는 입장을 정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그런 해석도 나오기도 하는데 최재성 정무수석이 뭐 내일 모레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제3구심 선고 받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청와대에서 말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죠. 정치하는 게 또 국가를 운영하는 게 툭 던져놓고 반응 보고 답하고 툭 던지고 반응 보고 답하고 이런 정치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묘한 그런 엉뚱한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14일 오전 11시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 제3구심 선고를 공판한다고 이제 이렇게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그리고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35억 원의 추징금까지 선고를 받았죠. 그런데 여기에 국고 손실? 국고 손실은 이 정부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이것저것 할 필요 없이 이에 박근혜 대통령 상고를 하지 않아서 대법원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 이유만으로 검토를 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최재성 정무수석이 지금 오늘 그런 말을 할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14일 날 선고 떨어지고 대통령이 어떻게 할 때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왜 정무수석이 또 여기 나와가지고 어렵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무슨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거는 어쨌든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사실상 뭐 우리 국민의힘 전신이잖아요.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가지고 모두 22년 형기를 마쳐야 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절대 아니고 그 공천 뭐 하는데 개입을 했다 대통령이? 아니 21대 국회에서는 대통령 개입 안 했습니까? 청와대 개입 안 했어요?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어쨌든 이런 것 가지고 막 2년 더 징역을 합치고 뭘 하고 자꾸 없는 것을 만들어서 형을 계속 높게 만드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게 사실은요, 이게 계획 수사를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무슨 누가 고발을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계획수사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최재성 수석이 CBS 라디오하고 인터뷰에서 거기 출연해가지고 사견을 견제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무수석은 국회와 청와대를 연결고리 놓는 그런 중재 역할에만 열심히 하면 돼요. 뭘 이런 것까지 나와서 얘기하느냐고. 자꾸 소치는 얘기지. 자,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이것을 해야 된다.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조로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어조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사과를 사면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언급하면서 야당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그런 경우를 보면서 미리 사과는 안 했지만 사실 당에서는 사과를 했다. 이렇게 또 말을 해. 아니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또는 뭐 이 정치적으로 지금 들어갔다 사면 당한 사람들 사과 받고 사면시켜줬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뭐 잘못을 안 해도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그거 권한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 지금까지 아니 전두환 대통령은 사과하고 나왔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뭐 잘못했다고 해라. 사과해라. 그리고 사면시켜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 권한으로 그냥 사면시킨 겁니다. 왜 지금 와서 이런 걸 따져? 없던 일을 만들어. 자, 그런데 우리 야당 일각에서는 정치 재판 잘못된 재판이라고 하면서 무슨 사과를 요구하냐. 하려면 그냥 하지. 이게 무슨 이런 모순 덩어리가 어디 있냐. 지금 없었던 일을 왜 만드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최재성 정무수석이 이래라 저래라 눈높이가 안 맞아요. 그거 안 됩니다. 이재명이 하는 말 보세요. 이재명이. 아니 사과받는데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왜 내줘? 이따위 말만 늘어놓는 게 지금 이들의 행태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MBC 그 진행자하고 대화할 때 박근혜 대통령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사면을 생각하는 것이지 사면은 뭐 나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사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때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최재성이라는 정무수석이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이재명이가 뒤엎어버리고 야당 강성 의원들이 또 뒤엎어요.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아니 여론조사에서도 반반이었어요. 그럼 반은 대한민국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반은 이 정부를 지지하고 그럼 국민 통합이 뭐예요? 통합. 그 반 지지 세력을 함께 같이 가자. 그 통합을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국민통합 얘기했어요. 이낙연 대표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또 갑자기 또 내려칩니다. 이 나라가 왜 이러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최재성 수석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면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느냐? 그 사면은 보통 대통령께서 생각이 정리되신 다음에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형태로 될 것입니다. 통상 이런 문제는 미리 위중을 말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김현정 뉴스쇼에서 이게 뭡니까? 앞에서는 국민의 눈높이가 안 맞는다. 국민의 눈높이는 아직 사면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맞다. 그런데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겠죠. 뭐 이 말은 뭡니까?
사면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이 얘기는?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직까지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가지고 별도의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최재성 수석이 언급한 것처럼 국민 눈높이를 이유로 사면은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나오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무 말도 없고 자꾸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비서관들이 자꾸 말이 흘러나오고 이재명 같은 이런 아주 자기는 죄 안 졌어요? 자기 형수, 자기 형님, 자기 조카 난리 펴놓고 그거 어떻게 어부지리로 무죄 받으니까 무죄가 아니지요. 어쨌든 그렇게 흘러갔잖아요. 이렇게 자꾸만 주변에서 저쪽 세력의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흑막을 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꾸 그 어떤 수학적 계산, 꼼수적 계산 이런 걸로 잠깐 포장을 해버리면은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표입니다. 대통령이 생각을 가지셨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돼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문밭 눈치 보고 강성도 눈치 보고 이러면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현명한 판단을 내셔가지고 14일 날이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공판이 끝나고 선고 끝나면 대통령께서 한 3월 1일 안에 결정을 하셔가지고 신년이 기자회견에 묻는 말에 답하겠다. 이것도 대통령께서는 정말 이건 아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렇게 말을 흘리는 것도 안 된다.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라고? 아니잖아요. 저기 김현정 뉴스쇼에 나가가지고 말이야. 한번 흘려봐.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또 한번 쓱 보게. 그렇게 대통령은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레 짐작으로 자꾸 앞에서 이렇게 뭐를 흘리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 흘릴 때 흘려 좀 제발 좀.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김정은 생각은 3월 1일 안에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이 된다. 그쪽으로 지금도 마음을 굳히고 있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대통령의 국민들만 생각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국민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이명박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 통합이 뭡니까? 함께 다 잃어버리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통합이잖아요. 패싸움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통합. 그러니까 기자회견 하실 때 아주 딱 부러지게 말씀하세요. 이미 내일 모레 14일 날 선고 끝나면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실 거니까 그렇게 잡은 걸로 그렇게 잡으려고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면 시켜주세요. 그게 통합입니다. 오늘 차명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월호 막말 사건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상을 알고 있다. 세월호 동병상련 마음 회쳐먹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차명진 전 의원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유민 아빠 김영우 씨 등 12명을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차명진 전 의원이. 오늘 이 사건 관련해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동환,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3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 2부 재판장 이정희에서 속죄되는
변론 기일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차명진 전 의원이 2019년 4월 달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회쳐먹고 찜쳐먹고 있다, 이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게 발단이 돼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고발을 했죠. 그런데 이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모욕적 표현을 사용해서 정신적 고통을 줬다, 이래서 1인당 300만 원씩 총 4억 1,100만 원 배상을 요구하며 지난 5월에 민형사 소송을 차 전 의원을 상대로 그렇게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세월호 뭐 안 됐죠. 뭐 해상 교통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5년이 뭡니까? 벌써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 많이 흘렀는데 차명진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 막 그냥 137명이라는 그런 세월호 유가족이 1인당 300만 원씩 돈을 내라, 그 4억 1,100만 원을 소송을 겁니다. 오로지 돈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잘못해서 기분이 나쁘다,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 그걸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도 참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은 세월호 사고처럼 공론화된 사건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될 것인지, 그리고 개인이 아닌 집단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돼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비 박 전 대통령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세월호 사고 진상에 관하여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며 진상 규명의 키를 쥐고 있다면서 증인 신청 배경을 설명합니다. 변호인단은 이어서 차 전 의원이 페이스북 등에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그런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세월호 측 변호인단들이 얘기를 하면서 애먼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한 만큼 피혼의 진상과 정당성을 규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차명진 변호인단께서도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세월호 텐트 안 부적절한 행위, 이게 논란이 되고 그 당사자로 지목된 3명 세월호 폐쇄로 그 CCTV를 복원해서 김인성 교수, 또 세월호 관련 비상임의원으로 활동하는 김기수 변호사 등 증인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차명진 의원이 그 말을 한 거에 대해서 4억 1,100만 원씩이나, 그러니까 1인당 300만 원씩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까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고발을 했어요. 민사 형사 다 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나고 박근혜 대통령 어마어마한 그런 누명을 썼죠. 사실은 세월호가 박근혜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 대체하는 것을 조금 그게 그때 시간 상황상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받고 또 저 행복한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이제 세월호 그 가족들 안 됐죠. 근데 너무 그렇게 이제 하니까 차명진 의원이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가지고 돈으로 내놔라, 이런 거는 좀 너무 부당하다,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어쨌든 이번 재판 잘 하셔가지고 또 우리 차명진 전 의원 측에서 어쨌든 간에 증인 채택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하여튼 보자고요. 차명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박주민하고 뭐 유민 아빠 김영호하고 이래서 전부 다 정의를 신청했으니까 나오면 다 뭐 정리가 되겠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 정인으로 채택을 하긴 했는데 지금도 그 박근혜 대통령 14일도 그런 일도 있고 또 저 안에서 엄청 고생하시고 계신데 뭐 우리 차명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쨌든 뭐 증인으로 이번 채택한 거는 뭐 그분 나름대로 뭐 생각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차명진 의원도 안 되긴 안 됐죠. 이렇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너무 가혹하게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차명진 의원도.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고 지금 저 안양에 계신데 그것을 증인 채택을 하셨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하여튼 14일 날 두고 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잠깐만 꼬이네요. 예, 일이. 그렇다고 뭐 차명진 전 의원한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차명진 의원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워낙 박근혜 대통령을 또 지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차명진 전 의원의 생각이 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켜보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저는 하여튼 3월 1일 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빨리 사면되셔서 나오셔가지고 집에 좀 쉬시고 좀 기력 좀 찾으신 다음에 다시 그 억울한 누명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법적으로 대통령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리해 나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